외국의 국내 채권 동향은 뭐 비슷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국 국채는 반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큰 하락을 하다가 지금 재하락하는 듯 하더니 좀 반등 중. 이거 30년 32여스 예, 국채고요. 10년 국채도 요 모습인데 좀 더 반등을 할지. 근데 아무래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10년물 30년물은 지금 지난주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죠. 다행히 금요일날 반등 신호가 좀 나긴 했는데 얼마의 반등이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물인데 근월물일수록 조금 더 좀 반등 폭이 좀 커지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완전히 회복을 못 할지 못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제시장이 추가 하락으로 안 가는 것만으로도 좀 불안감은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꼭 이렇게 올려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미 정부에서 올려 붙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무너지는 장기적으로 언젠가 무너지는 때가 오겠죠. 어쨌든 30년물 국채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게 하방 신호입니다. 하방 신호죠, 그죠? 요즘은 알고 가시겠습니다. 예, 외국인 현황판이라고 해서 실시간 방송을 다 만드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외국인 얼마나 팔에 하락이 올까 요걸 보시고 혹시나 뭐 당장 급락이 와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외인이 선물 매도 전환된 것도 영향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인이 저희가 늘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인지 선물이 어느 정도인지 외국인 현황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시작했고요. 충분히 금감원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을 텐데 채권도 그렇고 되게 보기 어렵게 해놨고 통계 내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이거 일일이 노가다에서 찾아야 돼요. 증권사들도 1년 단위로만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계속 하면서 어떠한가 하고 나중에 제가 채권 동향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장면 전환하면서 제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최근에 있는 실시간 방송을 스트리밍을 이걸 클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끝으로 이걸 옮긴 다음에 그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에 가장 최근에 15일이라고 써 있으면 15일까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외국인 뭐 누적 매도가 작년부터 19년부터는 이렇게 25조 2천억, 그다음에 4년간은 이렇게 쌓이고 다시 조금씩 늘고 있는 거죠. 매도가. 작년에 가장 줄었을 때가 누적 21조 몇천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30조 원 매도를까지 갔었다가 중간에 8조 원대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21조 몇천억이 됐겠죠. 매도가, 누적 매도가 작년에. 그랬다가 지금 다시 25조 매도로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아시겠죠? 이 추이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 선물은 좀 우려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근데 지금, 금요일 날은 또 막판에 또 한 4천억 매수해서, 금요일 날 오전장에 4천억 매도였거든요. 여기도 추가해 4천억에서 마이너스 3조 원 하방을 돌파했었는데 막판에 또 4천억을 매수하더군요, 선물을.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플러스 200억으로 거의 뭐 매도했던 거를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2조 원 하방입니다. 이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2조 원 이상 하방인 거 없었어요. 작년 오른 동안 없었습니다. 그거 꼭 아시고. 요게 빨리 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정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여러분 당장 폭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년 3월처럼 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인이 꼭 이렇게 주식 하방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근데 그 다음에 아마 쉽게 안 좋고 다시 올리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또 선물도 조금 아주 약하게 나온 다음에 다시 오에서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좀 급하게 상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폭락을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20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보통의 폭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구간에 있어서 이평선이 뭔지는 몰라도 이 선들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뭐 21선이 몰라도 되는데 아래에 깔면은 이걸 깔고 상승을 하고 하락 전환할 때는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 선들을 아래로 깔기 위한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2007년도를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한 번에 안 죽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지점 보세요. 여기서는 선들을 아래에 깔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선을 위에 깔기 시작하죠. 선을 위에 깔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여기도 계속 조심 구간입니다. 근데 반등해서 기어이 한번 넘는데 이 선들을 다시 깰 때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폭락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선들이 다 위에 깔렸고 그동안의 상승의 추세를 벗어났으며 그러다가 최근에 저점까지 벗어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개폭락 이 개폭락이었거든요. 코스피나 이러죠. 코스닥은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한 800에서 245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아마 새로 주식 시작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막 3% 5% 떨어졌다고 막 툴툴거리는 분 보면은 저분이 이 험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들어오셨을까? 여러분 5% 10% 하락은 하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정이에요. 조정이지. 그게 하락이 아니에요. 그건 하락을 당한 것도 아니야. 응? 군대 들어오면 병장이 그 신병들 갈구죠. 앞날이 보이냐? 앞날이 응? 진짜로 군대 가면은 그 조금 직구준 고참들이 야 내가 넣으면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의 폭락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하긴 작년 3월에 있긴 있었구나 그죠?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작년 하락도 진성 하락일까요? 물론 폭으로는 폭락인데 진짜 폭락 때는 굉장히 아랫단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3천선 넘어서 이후에 폭락이 나와도 작년에 저점 1400을 깰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쌍바닥 정도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400. 폭락자에 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데 그러나 나스닥만큼은 제가 다 나온 건데 이런 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저점은 작년 저점이 아닙니다. 나스닥은 5천선 아래까지도 가고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거를 폭락으로 못 박지 말아라.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상향 구간에 5일선만 깨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수급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평선만으로 현금 비중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기법도 있는데 5일선 깨졌을 때 10%, 21선 깨졌을 때 20% 그런 식으로 60일선 깨졌을 때 20% 현금 비중을 이렇게 추가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21선과 60일선과 120일선이 너무 멀죠. 너무 멀잖아요. 여기 깨질 때까지 60일선, 120일선 여기 깨질 때까지 조정을 하기 너무 애매하면은 5일선과 21선이 조금 더 많이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급 신경 쓰기 싫다. 차트만으로 난 다이다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일선에 10% 배정했으면 지금 90% 투자 비중인 거죠. 그죠? 그리고 5일선에 아니다. 20% 투자한다. 그러면 그래도 80% 투자 비중. 그죠? 21선 깼을 때 원래 한 20% 정도 하면 되는데 아니다. 난 30%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걸 다 깨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50% 줄이는 방식. 회복하면 다시 무조건 늘리는 방식. 전고점 넘으면 무조건 100% 다시 5일선 회복, 21선 회복 늘리는 방식.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여기를 넘자 말자 100%죠. 그죠?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느라고 조금 느리게 대응했는데 갑자기 퉁쳐서 올랐는데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어쨌든 상승을 조금 내가 상승 위주로 잘 먹어보겠다 하실 때 근데 대신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조정을 촉발되는 신호라고 하더라도 메인 선물도 하더라도 조정 정도로 그치고 아마 이후에 한번 더 튀어 오를 것이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올해에는 제가 볼 때 하락을 하도 그것이 급락이면 급등할 거고 조금 조정이면 또 조금 다시 오를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고점을 갱신하는 식으로 헷갈리게 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고점에서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비슷하게 흉내는 냈죠. 오르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리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리고 여기서 사실은 추가 상승이 없죠. 여기서 꼬라박는 이런 패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 여기서 꼬라박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그러고 보면 오전에 외국인이 좀 많이 팔더라도 꼭 막판에는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개인이 사는 날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외국인이 많이 오르는 동안 조금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요 날 있지 않습니까? 만기 미니 선물 옵션 만기 이틀 전에 요 하락 장중에 하락시키고
선현물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장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날에 끌어올리는 게 되게 디자인 됐다고 보는 게 그때에 외국인들이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1,400억 정도로 하루에 굉장한 많은 양입니다.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만기 이틀 전에 콜옵션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투자한 만큼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단기간에 막 100% 먹는다는 거죠. 100%, 200%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외국인들이 뭔가 다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도 당연히 그래왔지만은 옵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입 같은 정도? 원래 지수를 움직일 줄 알고 그거를 어느 가격에 만기 떨어뜨릴 줄 아는 능력을 외국인이 가지게 되면은 부수입으로 만기 전에 옵션으로 좀 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옵션 때문에 다 조작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레벨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옵션까지도 해서 지네들이 먹는 스킬이 있죠. 그리고 양매수였죠. 풋옵션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풋옵션과 콜옵션 그 사이 간격에서 마감돼서 변동성이 적어서 그러나 외국인의 콜옵션은 변동성에 투자했다기보다 이 아랫단 이날 저가에서 왕창 아래에 들어왔던 기 때문에 콜옵션에서 큰 이득을 보고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을 안 시킨 거는 풋옵션도 일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정도로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저도 옵션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지난 일주일 외국인 매수 상위입니다. LG화학 역시 차지하고 있고 요즘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외국인 들어옴에 따라서 오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은행주에 대해서 없었던 건데 이제 계속 일주일 단위로도 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도 좀 여기 있군요. KB금융도 들어오고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계속 매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롯데케미칼 위주로 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관의 매수로 이번 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 기관은 일주일 동안 반도체를 역시 팔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특징주였는데 지수가 한 2% 급락한 날 혼자 10%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도 최근에 조금 다시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동향도 많이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그죠. 조금 이제 작년 3월 이후로 좀 낮아지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쭉쭉 빠지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투자 가능 레벨인가 봤더니 PBR 0.75로 저평가인데 PER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다 볼 수는 없죠. 이 정도도 투자 가능 레벨이죠. 별도로 봤을 때도 별도가 안 좋네요. 별도로 같이 보면 되는데 별도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별도는 안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채비율도 별도는 조금 있고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PBR은 저평가다. 약간 테마성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항공 쪽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미 뭐 이런 거 항공기하고 뭐 약간 항공기 에어로니까 다 항공기겠죠. 우주도 포함되냐 했더니 우주도 포함이 안 되네요. 왜 오르고 있나 했더니 요거 같아요. 제가 그 우주 관련해서 좀 테마 형성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한국 항공 우주도 관심 가지라고 했었는데 해나 에어로도 약간 요런 걸로 관심 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한국 항공 우주도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좀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한국 항공 우주가 PBR은 좀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실적상에 있어서는 별도로 봐도 흑자를 내는 종목이고요. 실적 측면에서 한국 항공 우주가 좀 더 낮고 PBR 측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낮는데 별도 재무제표에서 적자라는 게 좀 하나 에어로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 테마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볼 테마로 이걸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이미 화랑이어서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쉽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종 부품류까지 퍼지고 있고 하이퍼루프는 제가 찾아봤는데 포스코가 수혜주더군요. 포스코가 하이퍼루프 관련해서 이미 오른 겁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리고 고려제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랐고요. 그렇죠. 이런 걸 하이퍼루프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스코나 그런 제철 뭐 그런 거 그리고 진공관은 에로티 베큐이라는 게 있는데 에로티 베큐는 반도체용 진공관이거든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건 지금 조금 말도 안 되는 게 엮인 것 같고 실질적인 수혜는 뭐 포스코나 고려제강 뭐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 그나마 이 우주항공 쪽은 지금 조금 만약에 테마가 형성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은 초창기에 잠깐 고개 드는 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일론 머스크. 제가 볼 때는 약간 사기성 있는 기술이 사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주가를 띄우는데 뭔가 좀 일가견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열 미국인인데 주위에 유대인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가는 유대계가 잡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테슬라 같은 작전이 성공하려면요 일론 머스크 같은 대주주가 지금 같은 고점에서 팔면은 이런 급등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런 급등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오르더라도 나중에 급락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 오르는데 이제 테슬라보다는 훨씬 적죠. 뭐 LG전자 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뭐 자동차 뭐 LG전자 뭐 진출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다 오르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LG화학이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아마도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대뽀로 일부 전기차 종목 가운데 그냥 무대뽀로 테슬라처럼 계속 좀 더 테슬라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오를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부 테마에서 계속 끝까지 정신 못 차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 버블을 우리나라에도 이 버블을 완성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설마 나중에 삼성전자도 전기차 진출한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고는 있습니다. 또 우주항공 쪽에 조금은 관심을 가네요. 저는 예. 한국 항공우주도 비슷합니다. 뭐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뭐 이런 것들 예. 하이퍼루프에서 포스코를 조금 일찍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포스코는 이미 신호가 났는데 제가 캐치를 못 해드렸어요. 그거를 워낙 강세 수혜주도 있었고, 그죠? 그 두 가지 워낙 강세로도 그렇고 조금 아이고 그 언제 접근했었죠? 재작년에 포스코 접근했다가 저희가 손절했었나? 워낙에 저평가였는데 예,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제가 좀 더 잘 봤어야 됐는데요. 앞으로도 테마 조사랑 뭐 이거저거 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예, 요 정도로만 오늘 예,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조사하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 방송 때 테마도 뭐 찾으면은 그러니까 실시간 현황판은 여러분 제가 늘 뭔가 찾으면은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와서 좀 보세요.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꾸밀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테마주까지 테마 업종 시황까지 해야 되나 좀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모습하고 채권까지 동향까지 예, 할 예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동향은 똑같습니다. 1월 중으로 1.6조 매수하면서 채권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조정조짐은 보인다. 선물도 그렇고 오일선 이탈도 조정조짐이 보이는 그런 큰 하락으로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취임이 불안해서 개인들이 만약에 하방을 치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방을 싸우면은 토토레니까요. LG에 걸면은 뭐 기아가 이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벤트마다 불안한 이벤트. 어떻게 보면 트럼프 선거도 그랬기 때문에 외인들은 개인들의 하방을 상방으로 올려 붙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미지수지만은 만약에 외인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어간다면 2조 원 이상 내지는 3조 원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때는 진짜 조금 더 이어가게 되면 저는 조정 좀 상당한 조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선물 하방을 가져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얘기가 빠졌는데 코스닥은 5일선과 11선을 같이 이탈했고요. 상황 따라서 이번 주에 더 떨어지게 되면 21선까지 깨게 되면 21선 깨면 더 안 좋죠. 21선까지 이탈하면 좀 조정이겠지만은 폭락보다는 조정이겠지만은 조정도 상당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힘을 더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제약주가 약간 이제 주춤해서 그렇습니다. 총생이가 다 제약주라서 그렇죠. 글쎄요, 제약주가 지금 세트로 헬스케어도 많이 급락하고는 있는데 시즌도 그렇고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한 단계 더 떨어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선물 4천억 하방 마이너스 되는 거 보고 저희 중소형 서비스에서는 장 막판에 인버스를 추가로 늘려서 좀 인버스가 코스닥 투자하고 있는 중에 인버스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거의 6대 4 정도로 투자 비중 우위이긴 한데 투자비 60% 인버스 40% 정도 대략 한 그 정도까지 되는 너무 많이 인버스를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막판에 선물을 매수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 지켜보다가 이거 깨지면 요 추세 깨지면은 조정 오거든요. 그래도 코스닥은 좀 많이 조심하고 있다는 점 아시고 코스피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나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 조정폭이 좀 클 수도 있고 또 코스피 선물도 동향이 안 좋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개인이 더 많고, 약간 어쨌든 언제나 하락이 좀 급해질 때는 코스닥 하락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도 별로 없고 좀 개인들만 지금 정말 많아요. 개인들만. 기관도 별로 없고 제약주의 불안감이 있어서 그 정도로 대응했다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기를 지켜낸다면, 요거를 지켜낸다면, 요 추세를 지켜낸다면, 21선 지켜낸다면은 조금은 인버스를 한 5%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선택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보셔서. 왜냐면은 차트만으로 본다면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좀 선물이랑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잠시 한번 크게 늘려봤습니다. 인버스를.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 되게 많이 늘린 거예요. 예. 글쎄요, 여기 이 단기 추세를 깨고 21선까지 깨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늘어나면은 좀 더 인버스를 늘릴 거냐, 예, 그거는 좀 나중에 고려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각자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